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전도사의 자산관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13년 동안 일해오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 뵈었던 그 경험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희한하게도 아무리 좋은 투자 대상을 만나도 꼭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의 유형을 수년간 분석을 해봤을 때 몇 가지 좀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제가 이러한 경우를 정리한 이후에 새로이 만난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분들도 또다시 실패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즉, 이런 유형이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실패를 하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지만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나 재테크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를 다 뿌리기도 전에 풍년부터 생각한다. 우리가 이 투자나 재테크를 했을 때는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넣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흔치 않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넣자마자 계속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넣었는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즉 제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크게 이 5가지의 유형을 벗어나는 투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죠. 물론 이러한 5가지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씨를 다 뿌리기도 전에 풍년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의 경우일 수만 생각을 하십니다. 바로 돈을 넣자마자 계속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경우에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5분의 1, 즉 20%에만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급하셔서 돈을 넣자마자 계속해서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으면 이 투자는 잘못된 투자라며 낙심하시고 바로 투자를 종료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투자나 재테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나는 그냥 예적금만 열심히 할래. 나한테는 투자라는 건 맞지 않아.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모든 각종 정보와 의견에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투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주관이 없으신 경우인데요.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투자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에 흔들리시며 불안에 떠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불안에 떨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을 하고요. 투자 대상도 여기서 좋다 그러면 그거 했다가 또 저기서 좋다 그러면 저거 했다가 계속해서 철새처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투자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이클에 기반한 투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장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게 될 테고, 어떤 분들은 단기 사이클 또는 중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사이클에 투자를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어떤 포지션인지 그런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 사이클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좋다라고 하면 투자를 또 했다가, 반대로 또 단기 사이클이신 분들이 요즘 별론데? 라고 하면 또 바로 돈을 또 빼버리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제가 운전을 하실 때 차선으로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내가 저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서 갈아탔는데 오히려 막히는 경우,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주 잘 아는 길이고 어디서 어떤 흐름이 주로 나온지를 알고 있는 그런 길이라면 이 차선 바꾸기를 했을 때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투자 의견이나 정보, 방법에서도 이러한 차선 바꾸기를 떠올리신다면 주관을 갖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투자에 대한 중심도 있어야겠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와 모두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런 분들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잘 흔들리죠. 제가 앞에서는 그 사이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믿음과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해당 투자 대상에 대해서 비전이 확실하고 가치를 확신하고 믿음이 강하다면 해당 투자 대상이 하락하였을 때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의 가격이 하락하면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 상태에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해도 계속된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얼마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 또 팔아버려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이해가 좀 가실 텐데요. 만약에 평상시에 30억에 거래되던 강남 아파트가 어느 날 15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15억이 있다라면 평상시 30억까지 가던 강남 아파트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있게 저가라고 판단하여 이 30억짜리 아파트가 15억까지 떨어졌어도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남 아파트라는 말을 제가 싹 빼버리고 그냥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면 30억이 15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10억 되는 거 아니야? 5억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였는데요. 테슬라가 얼마 전에 주가가 한없이 치솟았던 때가 있어요. 아마 그 몇 년간의 응축된 힘이 폭발을 하면서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줬었는데요. 테슬라가 그렇게 7배, 8배가 뛰어오르는 동안 투자 수익을 누린 개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 테슬라 주식 종목을 보유했다면 10%, 20%가 상승하였을 때 이 정도면 수익이 났어 하고 대부분 매도한 것이고요. 10%, 20% 수익률에 매도하지 않은 분들은 50%, 100%일 때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테슬라는 약 7, 8배까지 상승을 했었죠. 만약 내가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 7, 8배를 충분히 누렸을 것이고요. 7, 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배, 5배에서 매도를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계획도 원칙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냥 사고 나면 오르고 또 오르고 나면 팔고 이러한 행위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을 선정한 뒤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원칙을 또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고객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투자 대상, 저를 통했으니 ETF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이었는데요. 월 적립식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변동성이 높은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마다 꾸준하게 적립을 했을 경우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면서 평균 매수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춘 뒤에 내가 투자하기로 한 투자 계획 기간 중에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과 원칙 하에 투자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입을 안 하시다가 펀드 가격이 오르면 그때서야 불입을 하시고 반대로 펀드 가격이 떨어지면 불입을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죠? 사실은 그 반대로 행동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펀드 가격이 오르면 팔고 펀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반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결국 펀드 가격이 올랐을 때만 매수하고 하락했을 때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평균 가격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여도 수익률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가격이 하락할 때 제가 투자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은 더 손해가 나면 어떡하냐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랐을 때 투자를 멈춰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제대로 된 투자 타이밍이다 라고 하며 한 발 늦은 판단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계획이나 원칙을 무시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이상하죠? 투자와 공짜가 왜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보의 가치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색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짜 정보만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 낱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지인에게서 얻은 떠도는 이야기로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내 소중한 돈을, 어렵게 모은 나의 돈을 투자하는데 의외로 이러한 소문과 인터넷에 있는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간단한 정보들을 보시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고는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이거 왜 투자하셨어요? 라고 하면 게시판에서 좋다고 했는데, 아니면 내 친구가 그거 괜찮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려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쉽게 치부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의견이라면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투자 시장에서는 정제되고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의견들에 비해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부자들일수록 이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 당신에게 정말 귀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공짜로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친구하고 어느 쪽에 그 정보를 넘기시겠어요, 여러분은? 인터넷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과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거나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이에게서 그러한 정보들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다른 이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얻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저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금의 약 3배까지 수익률을 확보를 하고 남들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매수에 성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본인도 알고 있던 정보였기 때문에 저한테서 들은 거는 확인한 정도이지 저한테서 그 정보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떠한 투자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은 이러한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됐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에게만 그 정보를 넘기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투자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곳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자기 가신이 매우 강한 경우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행운은 나를 찾아온다고 강력하게 믿는 경우입니다. 재밌죠?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잡아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매우 어려운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시도를 했을 때 실패 확률도 매우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투자는 어렵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드렸는데요. 이러한 행동이나 생각 패턴만 피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한 뒤에 수익이 났다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